자, 전국에 계신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무원 국어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된 오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OT를 하면서 과연 공무원 국어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유형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요 근래의 국어는 예전에 아마 공무원을 이제 오래 했거나 아니면 이미 합격한 수험생들 또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법을 잡아야 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문법이 중요합니다. 문법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 문법의 문항수는 줄어들고 있고 요 근래에는 비문학, 즉 다시 말하면 독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식으로 공부를 하면 물론 합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의 유형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전부 다 문법에 대해서만 모든 시간을 투자했는데 점점점 독해.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문법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암기를 하거나 단순하게 빠르게 문제를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독해 파트에 가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니까 길어지는 것을 다 읽고 푼다라면 오히려 더 뭐가 된다? 시간에 제한이 있는 시험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격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제 뭐에 초점을 둬야 된다?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긴 지문을 짧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문법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독해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식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요 근래의 가장 큰 공무원 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과의 싸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물론 문학도 있죠. 그 다음에 독해도 있죠. 문법도 있죠. 뭐 하나도 굉장히 간단하진 않아요. 그나마 문법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암기사항이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학이나 독해 같은 경우는 암기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긴 시간과의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얼마나 구조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그 긴 지문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거나 어떤 특정한 구조 또는 어떤 특정하게 뭔가를 찾아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요 최근의 공무원 트렌드가 아까도 있지만 유형의 변화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한 3, 4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더 멀리 가도 상관은 없죠. 뭐가 되죠? 수능 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험생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문학작품을 위해서 또는 비문학 독해를 위해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본다. 또는 뭐 교육적 문제를 풀어본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또는 EBS의 문학작품을 본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작품은 많이 보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어만 보고 뭐 한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권을 보아서 합격을 하는 수도 있지만 한두 권만 보고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10권을 보고 합격하는 거와 한 권만 보고 또는 두 권만 보고 합격하는 경우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두 권만 보고 합격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수능을 제대로 해본 강사라면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수능에서도 10수년간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지금도 수능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구조적인 것을 누가 그냥 공무원처럼 비문학은 예전처럼 뭐 독해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읽어보고 주제 찾아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 해답을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 구조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구조적인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문법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점점 독해도 들어오죠. 문학도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까요? 한자입니다. 이 한자라는 거는 안 하기에는 이제는 뭐가 된다? 문항수가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결국은 한두 문제 차이로 인해서 뭐가 된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라면 이 한자 영역도 여러분들이 결코 뭐 하서는 안 된다? 간과하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이 한자 같은 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자를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기출에 나와 있는 한자를 모두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에서의 한자는 낯선 건 물론 나와요. 그런데 기출에 출제됐던 한자들을 위주로 계속적으로 돌려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한자만 꾸준히 잘 봐도 4개, 5개 중에 몇 개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 수 있는 한자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낯선 한자들을 보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봐두면서 지속적으로 한자도 익숙할 수 있게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냐면 단계적 학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보통 이제 공무원을 준비할 때는 나는 6개월을 목표로 할 거야, 1년을 목표로 할 거야, 또는 2년을 목표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1년을 계획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개념을 하고요, 기출을 하고 적용, 실전까지 4단계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이 없다라면 문제 적용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에서는 이론편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기출을 먼저 푸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론과 지식을 알고 난 상황에서 기출을 풀면 이런 지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이런 지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유형으로 요거를 판단하는 거지, 기출은 결국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기출을만 풀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알았다라면 뭐 해야 돼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적용 단계에서는 결국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기출은 또다시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적죠.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론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서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났죠? 기본 알았죠? 그 다음에 유형을 알았죠? 확장까지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동형 모의고사라 그러죠. 유사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자꾸 뭐 한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개념은 소홀히 하고 기출만 본다든가 또는 개념과 동시에 기출로 끊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노량진에서도. 그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계획을 짜셔서 개념, 기출, 적용, 실전 이렇게 단계적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공무원 합격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T에서 크게 공무원 국어의 유형,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습법 또한 변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1강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